자, 우주, 의료, 제조, 심지어 수사에 이르기까지 AI의 존재감 하루하루 더해지고 있습니다. 해양 산업도 예외일 수가 없겠죠. 다양한 해양 신산업부터 북극 항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한국해양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김민호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예,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제 뭐 다음 주 8일이죠. 해수가 이제 부산으로 정말 오게 됩니다.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해양 수도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이제부터 하게 될 거다. 이런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양수산부가 다음 주 12월 8일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12월 말에 이제 개청식을 앞두고 있습니다. 예. 저는 이번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해양 그 산업 그리고 정책 그리고 연구가 융합이 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. 예. 그동안 부산은 이제 해양 수도라고 불렸지만 실제 정책 결정의 중심은 세종에 있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면서 해양진흥공사, 부산항만공사 등 기존의 기관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렇죠. 환경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고요. 무엇보다 아무래도 AI, 빅데이터 기반의 이 해양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. 이 현장과 그리고 정책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한국해양대 역시나 이러한 발걸음에 맞춰가지고 이런 AI 역량을 강화하는 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해양 정책은 물론이고 전 산업적으로 그 역량이 부산으로 집결되는 클러스터란 말도 부족하죠. 그렇죠. 예. 북극 항로 얘기 잠깐 해보죠. 이게 국정 과제가 됐는데 중국이 좀 앞서가는 것 같고 저희도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난제가 좀 많아요. 자, 근데 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AI는 과연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궁금해요. 예. 네, 아시다시피 북극 항로는 기존 이제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그러한 운항 경로 대비해서 약 30% 거리상으로는 한 7,000km 정도의 어떤 거리를 단축하기 때문에 어떤 물류 혁명의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요. 정부 역시나 내년에 그런 이제 시범 운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몇 가지 난제가 있는데요. 네.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극한 환경의 어떤 불확실성입니다. 아무래도 그 유빙이죠, 떠다니는 얼음 그런 거의 분포라든가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해류 등 이런 것들의 예측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.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AI가 그러한 좀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네,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극한 환경의 불확실성도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어떤 규제에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. 국제 해사기구 IMO의 폴라 코드를 준수해야 된다든가 그렇죠. 아무래도 러시아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 어떤 협력도 해야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아무래도 또 인프라나 전문 인력의 어떤 준비도 부족도 있죠. 그래서 AI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핵심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. 해양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분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빙을 예측한다든가 그렇죠. 아니면 기후 변화도 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요. 어떤 실질적인 위험도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AI를 활용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격 협동 로봇 등을 활용을 하면 좀 선원들의 어떤 안전은 확보하면서 좀 효율적인 운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북극 항로가 환경부터 따져볼 게 너무 많거든요. 네네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빙선이 있어야 얼음을 깨면서 가는 건데 그렇죠. 사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들이라 AI가 그걸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, 맞습니다. 해양 AI 모빌리티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이제 AI가 어떻게 해양에 전복이 되느냐. 그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대회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? 네, 지난 11월 4일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인공지능공학부하고 우리 대학의 이제 나이즈 사업단이 그 오션 X라고 하는 경진대회를 열었었거든요. 이게 이제 오션과 익스피리언스의 합성어인데요. 세 개 분야로 이렇게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.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. 주로 이제 방파제에서의 레이싱이라든가 저기 저희 해양대에 있는 해수천이거든요. 해수천에 있는 어떤 보트 이런 경진대회였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학생들의 어떤 열정 그리고 어떤 창의력 이런 부분이었는데요. 그 자율운행 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? 그 자율운행 자동차가 만약에 주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기존의 AI가 학습되지 않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 하나가 요즘에
그 챗 GPT와 네, 같은 생성 네. AI를 이용을 해서 그런 돌발 상황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예. 걸 찾거나 아니면 기존 사례를 보고 뭐 AI가 판단하게끔 한다든 뭐 그런 것도 있었죠. 훨씬 더 속도감이 생겼군요.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. 맞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AI가 적용된 해양 산업 분야, 네. 그 기술력이라고 해야 될까?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가가 좀 궁금해요. 예.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AI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해양 AI 역시나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특히나 뭐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3죠. 그래서 원격으로 자율운항을 네네. 하는 거를 2030년에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해양 산업 전반으로 아무래도 확대를 하면 예. 뭐 자동차나 항공 등 타 분야 대비해서 네. 조금 뒤처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좀 주목할 거는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예, 좀 크다라는 겁니다. 저희 연구팀이 지난달에 해양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요 네. 기획 과제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통계조사, 기술 예.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중소조선 기자재 네, 네. 산업 쪽에 한 100분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. 거의 한 70% 이상이 이제 단순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. 엑셀이나 뭐 ERP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한 정도에 그쳤고 예. 실제 AI 기술을 접목하는 뭐 회사는 거의 없었었거든요. 예. 예. 아무래도 뭐 어떤 이제 데이터의 부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AI 전문 인력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네. 혹은 예산 그런 이유로 특히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 이런 쪽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요거는 이제 중소나 그 관련 산업들이 뒷받침이 돼야 배후 산업들이 뒷받침이 맞습니다, 돼야 맞습니다. 속도가 붙겠죠. 네. 그 AI가 결국 이제 사람인데 학생들뿐만 아니고 관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까지도 지금 뭐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. 네. 여기에 대한 설명 잠깐 해주세요. 예. 그렇죠. 요즘은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라고 하잖아요. 네네. 워낙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재직자 교육 역시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이거든요. 앞서 뭐 뉴스 꼭지에서도 나왔었지만 이제 나이저 사업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네. 그 우리 대학 역시도 좀 이제 시의 예산을 확보해 받았고요. 그리고 이제 해양 분야 글로벌 리더십의 미래 해양 플랫폼이라는 어떤 비전 아래 이런 인재 양성들 아까 예. 말씀하셨던 뭐 재직자 교육까지 포함해서 네네.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, 잠시만요. 요 네. 좀 다음 질문 좀 제가 꼭 알겠습니다. 여쭤보고 네. 그 선박이나 이제 항만이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던 것들이 네네. AI 산업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 모든 걸 이제 총괄하고 네.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요.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짧게 좀 해주세요. 그게 저희가 이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가 데이터 사일로라는 현상이거든요. 네네. 이 사일로가 그러니까 곡식이나 사료를 일단 격리하는 그런 예. 저장고인데 네네. 말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좀 격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그래서 뭐 항만 데이터, 항만 데이터는 뭐 항만공사가 가지고 있고 네. 운항 데이터는 뭐그 선사가 가지고 있고 이런 그 뭐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이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간의 상호 연계가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자율운항 선박이 접안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 현재 항만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네, 네. 아니면 다른 배하고의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네. 기상 등 이런 게 연계돼야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쵸. 그런 체계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면서 네. 맞췄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네.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네. 훨씬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군요. 그렇죠.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좀 표준화가 되고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공유 체계도 예. 만들어지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.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. AI 관련된 건 저희가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국기영대학교 김민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